자, 여러분, 아이고, 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재는 여러분 요약집 100페이지 펴시고요. 요약집 100페이지에 우리 양도석 세우의 세율을 볼 차례죠. 100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보면, 1세대 2주택 특례가 있었죠. 주택이 두 개인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하는 특례가 있었는데,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요, 실생활에서 또 이제 부지기수 벌어지는 일인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요. 그 신주택,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3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다만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고, 그 다음에 신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에 팔아야 돼? 2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서 좀 더 잡다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조금 잡다한 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분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있죠? 노부모 그러면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얘기합니다. 근데 60세 이상이 되는데 양측 모두 60세 이상의 것을 요하지 않고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세 미만인데도 만약에 직계 존속이 뭐 희귀성, 난치성, 뭐 질환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60세 안 됐어도 노부모 동거분양 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각각 1세대가 노부모도 1세대, 그 다음에 자식도 1세대. 그런데 세대 합가했을 때, 합가한 몇 년 내에 팔았을 때? 10년 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고 작년 시험에 나왔고요.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얘는 자, 상속기 이상 시에 일반 주택이 있었고 또 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일반 주택을. 요거는 양도시 기한이 없죠?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상속기 시로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두 개 중에 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보고, 다만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문화재 주택 특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농어촌 소지주택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자, 근데 다만 농어촌 주택 특례에서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이나 이농주택은 누군가 죽었어야 되고 농사를 5년 이상 이농인이 농사를 지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악용할 수가 없어서 양도시 기한이 없는데, 귀농주택은 귀농주택 자체에 대한 요건도 쭉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죠. 뭐 10곳까지는 아닌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되고, 농사 짓겠다고 하면서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또 대지면적 요게 쭉쭉방 제곱미터 이내에 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요건이 있었는데, 그 요건 못 외우더라도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요것은요, 일반 주택을 몇 년 내에 팔아야 돼? 5년 내에 양도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 귀농주택은. 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어떤 게 있었냐면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 특례가 있었어요. 수도권에 일반 주택이 있고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용평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주택을,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로부터 자, 언제까지요?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이런 것들. 장기 임대주택과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거주택이 있을 때, 이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봅니다. 다만 이때 이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 특이하게도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도 그렇고요. 이 거주택은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그런 거주 요건이 있다는 것도 주의하고요. 그저랑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올해 이제 신설된 게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낮지만, 이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 자, 이 거주택을 양도할 때, 여태까지는 몇 번이든 거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 생애 최초로 양도하는 거주택 한 번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양도를 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요.
장기 임대주택 특례 같은 것들 하여튼 종부세에서나 양도소득세에서나 장기 임대주택 특례로서 그 혜택을 받으려면 얘들 자 임대료 연간 상승률이 몇 프로요? 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요건이 있다는 거 종전 요건에다가 그 다음에 1세대가 양도일연제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자에서 건설임대주택 특례 같은 것은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로부터요.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일 때. 그래서 이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 5년 이상이면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고요. 1세대 1주택의 일부 전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을 당했다. 그러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 몇 년 내고 잔존 부분? 잔존 부분 5년 내 양도할 때 잔존 부분도 필요 없잖아요. 이거 잘 안 팔리고 짜투리 그러니까 시간 넉넉하게 줘서 5년 내 양도하면 1세대 양도로 봅니다. 그죠? 해외 이민으로 해외 이주로 세대전을 출국하거나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전을 출국할 때 그럴 때 이제 또 1세대 1주택 2년 미만 부에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과세 받으려면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아니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 때 몇 년 내 팔아야 돼요? 예?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해야지만 1세대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요 보유하던 주택 아니고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부에서도. 근데 다만 요거 나오면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고 또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예요? 기준시가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에서도 비과세할 때 비과세 배제되는 9개 소재 주택과 고가주택에서 그때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인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9억 원 초과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그럼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1세대 1주택인데 이게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야. 그러면 1세대 1주택인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 이런 것들 눈치채라고 그랬죠? 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에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 비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까지 비과세는 걸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하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 원, 필요경비가 8억 원, 그럼 전체 양도차익 2억 곱하기 양도가액 10억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장특공제 적용 시에도 안분 계산해서 구하는 건데 안분 계산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구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 자 여기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하는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인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보유 연수에 몇 프로씩? 8%씩. 그래서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83, 24 양도차익 24%. 자 10년 이상 보였다? 80%까지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해서 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한 계산은 좀 더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 때 연습하고요. 문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 양도소득세 다가구 주택이 있잖아요. 자, 다가구택을 지방세 재산세에서는 다가구택이요. 다가구택을 지방세에서는 독립하여 구의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과의 과성평을 위해서.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다가구택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1주택 양도로요. 자, 다가구택. 9가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택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 양도로 보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배웠고,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해용도에 겸용된 겸용주택, 이거 비과세 과세면적 계산하는 게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서술형으로만 대비하면 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 과세 비과세 판단할 때 어떻게 우리가 외웠습니까? 양도세 겸용주택은 어떻게 외웠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건물 면적이 100제곱미터, 건물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주택 면적이 60, 상가 면적이 40이면 자, 비과세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 전부 비과세고 주택이 크면 전부 주택이니까 100제곱미터 전부 비과세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우리 계산 과정이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가필, 차, 양도차액 구하고 차, 장, 장득공제 공제에서 소,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 기본공제 공제에서 과, 과세표준 구하고요.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고요. 그죠? 그럴 때 가필, 차, 소, 기 구하는데 우렁차게 한 번만 더요. 시작! 가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럴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빼서 양도차액 구할 때 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또 뭐 그 기회적으로 기준시가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 기준 적용 원칙도 배웠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의한다? 실거래가. 양도차액 계산 시 양도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런 것도 공부했고, 양도차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 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있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했냐? 추계 방법으로 해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입니다. 시험에서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고요. 매매사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근데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확인 안 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서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매감한기. 매매사가액, 감정가액, 환상가액, 기준시가. 근데 매감한기인데 이거 순서 바뀌면 틀리고 어떤 수강생이 강남에 이제 강의하는 어떤 곳에 어떤 그 수강생이 한 명이 있는데 요 수강생의 아버지가 이제 같이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강으로 같이 공부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 강의 들으면서 매감한기를 저거를 하면서 매감한기 외우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매감한기를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매년 감기는 뭐 환절기에 걸린다. 애취, 그래서 기침, 매감한기, 기침.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뭐 외웠다고 하는데 스토리 외우다 보면 매년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는지 매년 감기가 환절기에 오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 수강생한테는 그냥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주셨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전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써먹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래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써먹어 볼까 하고서 싹 생각해보니까 매년 감기에 걸리는 건지 매년 환절기에 감기가 걸리는 건지 이게 또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굳이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매감기, 매감한기 이게 더 속 편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스토리를 만드는 게 편할 것 같으면 왜 안 만들었겠어요? 그냥 이런 건 매감기, 매감한기 하는 게 낫고 하고 지나가는 게 낫지 스토리를 만들면 더 헷갈린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하여튼 웃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환상가액이라는 것은 하여튼 취득 당시 옛날에 실거래가액이 불명할 때는 거예요. 이번에 양도가액 불명할 때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한다. 환상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에다가 곱하기 양도 당시 이번에 파는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 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그러면 3억의 2분의 1이니까 환상가액은 얼마? 1억 5천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환상가 외우셔야 돼요. 구하는 거. 자,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요. 기출문제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또 취득 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 산정 원리가 좀 어려운 건데 자 보세요. 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그죠?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가만기를 적용하면 매매사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가 매가만기를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이렇게 외웠습니다. 높이로 3, 7, 1. 자, 맨 위에 3%는 토지, 건물. 자, 그 다음에 중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는 다 뭐? 1%, 3, 7, 1 이렇게. 미등기한다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계산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는데 몇 프로? 0.3%, 1,000분의 3만 인정하고요. 그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요. 양도책 계산 시에 취득가액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했어요. 거기 들어보세요. 매가만기 중에서 매매 사례가 감정가액이 없어가지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금액 비교해가지고 이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론은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기출됐는데 요거 계산 문제 같은 것은 오후에 이제 문제풀이 특강하면서 이제 그 문제 다 풀어드릴게요. 할 때 또 볼 거고요.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책 계산 시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데 그럴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걸 쭉 배웠고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포함되는 것들 쭉 이해하면서 자꾸 눈에 익혀두시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취득가액이요. 취득가액에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요.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고, 자,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증가됐으니까 늘어난 것만큼 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징수하는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하는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 취득원가, 매입한 가격, 자, 산 가격, 여기다가 취득하면서 들어간 조세나 공과금 이런 것들. 근데 이 취득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라는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고, 10억짜리 10년 후에 주기로 할 때, 자, 이자 1 플러스 아래 있는 뭐 해가지고 10억 2천 될 때,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이것 떼고 취득하니까.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포함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포함하고, 이런 것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 포함하고, 그잖아요. 뭐 법무사 비용 들었다, 등기하면서 컨설팅 비용이 들었다, 취득하면서 뭐 이런 것들 다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조세 공과금 포함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해야 하나요? 보유세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 옛날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 자산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증여세는 이율과세 총액 적용될 때 포함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또 우리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또 건설가액, 뭐 건축하면서 소요된 일체 비용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자요.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해요. 그죠? 근데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예요. 28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소송 화해 비용이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 같은 거 포함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 소송 화해 비용이든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든 또 감가상각비든 다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금비 산입한 이런 것들은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이런 것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포함한다면 틀리고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소송 화해 비용 등 감가상각비 등 저 현재가 차는 참 상가액이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개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 있어야 되는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런 것들,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좋아지고 낮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이런 것들 포함하죠. 또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 같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런데 자본적 지출액 이렇게 이런 것들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는데 수익적 지출액,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정부교체 비용 같은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이요.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지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매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같은 거, 이사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포함한다 안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양도 직접 비용 그러면 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양도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계약서 작성 비용 뭐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중개 수수료 같은 이런 것 포함하죠. 또 국민주택 채권, 토지관리 채권 같은 거 만기 전에 양도하는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산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채권 매각 와리강 비용 같은 거 관행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포함한다고 그랬죠. 국민주택 채권 자체는 대상이 아닌데 국민주택 채권 등을 만기 전에 양도하는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손, 이 와리강 할인 비용은 채권 매각 자손은 양도 비용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또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치 보관해야 되는데 다만 작년에 추가된 게 또 작년 시험에 들어왔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거래자료, 계좌이체 같은 금융거래자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증빙서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계산했고 장특공제입니다. 장기보유불공제요. 잘 보세요. 보게 되시고 국내 소지하는 국유자산 안 돼요.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미등기 안 돼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자산은 안 되고.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에 1세대 다주택자는 2주택이든 100주택자든 장토공제 받을 수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외에 다주택은.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입주권 포함해서 또는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장토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사업용 토지 장토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비사업용 토지. 네? 비사업용 토지는 장토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하여튼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고요. 장기보유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 가액 아니에요. 양도 소금액 아니에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적용하는데 그럴 때 공제율이 올해 개정이 돼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몇 프로씩 공제를 적용해? 2%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양도차익이 6%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 5, 10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까지만 있다가 올해 10년 이상 구간이 신설이 됐죠. 10년 이상 뭐 11년 미만이다 그러면 20%. 자, 그렇잖아요. 곱하기 2 하니까 그 다음에 뭐 12년 이상 13년 미만이면 24%. 이래서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 보유연수에 2%씩 공제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주택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양도세가 83, 24.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얘는 15년 구간 없어요.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몇 프로? 80%까지 공제해준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장특공제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양도세 과세되는 1세주택에 대한 이 확대 적용 24에서 80% 이것만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세주택을 국내에 소지하는 1세주택을 비거주자가 15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했더라 하더라도 몇 프로까지만 받을 수 있다?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기본공제는 하여튼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는데 다만 이때
소득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이 1년에 얼마? 250. 또 주식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파생 상품에서 250이요. 또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구별해서 250이요. 다만 파생 상품은 국내 국외 합쳐가지고 얼마? 250. 이런 것들. 자,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해주고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또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주고 기본공제. 그죠 여러분? 사례 연습했었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필, 차장, 소, 기, 과, 과세 표준 구했어요.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30세 구합니다. 자, 이렇게 30분을 거의 30분을 복습을 했는데 100페이지 22번 테마 세율 있잖아요. 역시 요거 올해도 별표시 3개 합니다. 여러분들 별표시 3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시 3개 하시고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목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 뒤로 돌리시고 좋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누가 엄청나게 큰 꽃다발 화환을 보내줬는데 생전 내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큰 꽃다발은 처음 받아봤네요. 아니 광명으로 배달이 되는데 당명 졸업생이 아니면 여러분은 일 텐데 누가 보냈죠? 누구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고. 근데 어떡하네. 하여튼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참되거라 바르거라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뭐 하여튼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하여튼 우타통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열강으로 보답하는 거요. 요거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22번 테마 별표 3개 하시고 개요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차등비례세율 진도 나갔다고요? 아, 이게 저녁반이었구나. 맞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저녁반 걸 펴놓고서. 맞다. 오전반은, 세율을 그러면 저 복습을 저기 했구나. 자, 102페이지 펴놓으시고. 맞네요, 진짜. 자, 표시가 이렇게 됐네. 자,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보기관 있죠? 여기 펴놓습니다. 전업반이었는데 제가 착각했네. 자, 여러분. 그래서 양도세 세율은 비누, 비례세를, 누진세를 둘 다 적용되는데 과세 대상의 종류나 그 다음에 등기 여부, 보유기간, 과세 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같은 재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절 보셔야 돼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갑니다.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 미등기양도했다 70%, 등기됐다,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하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에서 42%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린 것 같은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 세율 754에 6, 40이요. 754에 6, 40이요. 미등기 70이고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 7단계로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적용될 때 이 6에서 42% 여기다가 비사업용 토지는 몇 프로? 10% 발생한 세율 중에서 16%부터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그잖아요.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자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조합원 입주권 제외, 즉 분양권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이렇게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무조건 몇 프로다? 50%. 무조건 50% 적용된다는 거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이제 다른 그 분양권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분양권 없고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안 됐어도 만약에 배우자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 무조건 50%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자, 미등기 전매했다. 자, 그러면 자,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 참 분양권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팔았다, 양도했다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 50%. 예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절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4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 낮잖아요.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2% 초과 종부세율 적용됩니다. 그잖아요. 자, 근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일 때는 요 기본 세율 6에서 42%에다가 10% 추가해가지고 16에서 52%까지 초과 종부세율이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 수합이 3주택 이상이면 기본 세율에다가 20% 할증세율. 그래서 26%부터 몇 프로까지? 62%까지 초과 종부세율이 적용되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도 했고. 자, 102페이지 오늘 여기를 또 이제 진짜로 보겠습니다.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한. 우리가 양도세 세율은 지금 보유기한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그럴 때 그 보유기한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언제예요? 양도일까지로 해요.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은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자산 취득한 날로부터 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다 역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인데 세율 적용 시에만 보유기간이 어느 때부터?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틀려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것은 나중에 이따가 배우고,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계산의 기산점을 좀 보세요,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상속 개시일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보유기간이 언제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부터 아니라는 걸 이걸 꼭 주의해야 돼요.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요. 또 이따가 나오는 이제 증여 특례라고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또 이건 또 다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이 계산해요. 이건 이따가 또 배울 거고. 근데 하여튼 상속받은 자산만, 자, 다른 때는 다 상속 개시일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유기간 기산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례로 한번 보시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피상속인이요. 돌아가시고 을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이고요. 자, 상속인이 을이 뭘 상속받았냐면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을은 지금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을 명의로요. 상속인 명의로 등기도 됐고요. 근데 이 그러니까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동일 세대원은 아닙니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아닙니다. 동일 세대원은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을이 이것을 상속받아서 제3자에게 1세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를 할 때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랬을 때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8개월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8개월이고. 자, 이랬을 때, 요 을이 병액이 양도하는 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내 눈치를 왜 날 봐? 여기를 보면서 대답을 해야지. 봐야지 답이 보이지. 내 얼굴 보면 답이 보이남요? 예. 내 눈치 보지 말고 여기를 보셔야지.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요. 그럼 이 사람 몇 개월 보유하고 판 거예요? 8개월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을 보여야 돼? 2년을 보여야 되잖아요. 8개월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1세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하는 시작해요. 자, 얼마 보유했어요? 8개월. 장특공제 받으려면 몇 년을 보여야 돼?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잖아요. 등기가 됐으니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율이요. 세율, 제가 보세요.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주택은 몇 프로예요? 1년 미만이면 40%예요. 만약에 이게 1년 이상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6에서 42% 초과도지세율이에요.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세율 정도예요? 자, 우리가 금방 봤잖아요.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 개시로부터 보유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주택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속인의 보유한 합치니까 3년 8개월,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40%가 아니라 세율은 몇 프로? 6에서 42%가 정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보유기간의 기산점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아셨죠, 여러분? 이런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배운 것들을.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수강생이 오늘 보니까 제 카페에 또 여태까지 들을 때는 재밌었는데 막상 모의고사 처음 그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같은 처음 모의고사를 봤더니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 뭐 처음 모의고사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은 또 똑같이 어떤 수강생은 계속 이제 그동안 공부를 계속 해왔던 어떤 수강생은 뭐 세법 거의 만점 받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출제한 문제에 출제했던 건가 하여튼 어떤 동로에서 5월달은 제가 출제했는데 5월달 모의고사 아직 안 봤잖아. 4월달 모의고사 거기는 4월달 모의고사를 제가 출제한 문제였구나. 제가 출제한 문제였는데 어떻게 다 맞았다고 하면서 했더니 다음에도 만점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출제했으니까 만점 맞았지 다른 사람이 출제한 문제라면 만점 맞기가 쉽지 않죠. 근데 뭐 모의고사 만점 맞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틀린 거 아니 틀린 거 모의고사 보고서 틀린 거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거 점수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처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요? 이런 것도 다 배운 건데 지금 막상 사례 문제로 하니까 적용이 안 되잖아요, 팍팍,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벌써 이런 건 응용이 다 되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문제풀이 또 강좌도 남아있고 또 그 다음에 마무리 이제 또 다시 또 요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뭐 동영 모의고사 같은 과정 문제 시험 보는 그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하고 응용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범위로 사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제 또 트레이닝 시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기간계산의 기산점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죠. 특히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보유한 기산점 여러분들이 특별히 별표시 해놓고 잘 기억합니다. 23번 테마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한 양도소득세요.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비사업용 토지 세율 정도예요? 10% 추가세율 정도 됐었잖아요.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 근데 무조건 아니고 항상 장특공제 받으려면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장특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기본공제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죠? 될 수 있고 또 4번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이 지정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조정지역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조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조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정지역이라고 해서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이라고 해서 뭐 투기지역 같은 데를 얘기합니다. 하여튼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내 투기지역 같은데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있죠? 6에서 42%에다가 얘 10% 플러스 하잖아요. 이 세율에다가 또 10%를 플러스 가산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2%에다가 실질적으로 몇 프로예요? 20%를 할증해요. 그러니까 26에서 62%까지 정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 가로 안에 보니까 해당 부동산 보유한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에다가 10% 한 거에다가 또 여기다가 10%를 가산한 세를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과 1년 미만일 때는 비사업용 토지 40%, 1년 이상 2년 미만에 50% 세율 적용되잖아요, 원래. 자, 그러면 각각 요 세율을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요, 이런 것들. 24번 테마,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는 별표시 하나만 합니다.
작년에는 뭐 기본적으로 별표이 2개, 3개였었는데 작년에 독립화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4번 테마 있죠? 요거 별표시 하나만 큼지막하게 합니다. 근데 종합문제 속에서는 어떻든 간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작년에 나왔지만. 자,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했다. 자기 명의로 취득이 원한 등기하자고 팔았어요. 그러면 조세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데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하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둘 다 배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니까 가, 필, 차,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에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한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소득금액과 양도과세표준금액 일치하죠? 이런 걸 서술형으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소득금액과 양도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한다. 맞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한다. 그죠? 네, 같고요.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얼마다? 1억 원. 이런 거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율은 최고세율 정되죠? 몇 프로요? 70% 세율이 정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 자, 양도차익이 1억일 때 양도세 산출세를 구해봐라 그러면 과세표준금액 1억이고, 여기다가 세율은 몇 프로를 적용해? 70%.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고? 7천만 원.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요. 그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면 예전에는 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둘 다 어떻게 한다? 배제하고. 근데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도 필요경비계산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필요경비계산공제율 3, 7, 1 외웠잖아요.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유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유가의 공제율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하는 애들은 몇 프로? 0.3%. 예? 1천분의 3, 0.3% 인정했잖아요. 배제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을 보지 않는 경우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했는데도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가지고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 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미등기 양도에 대한. 먼저요. 다음 중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인데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 그래서 비과세 감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동그라미 1번, 2번은 뭐냐면 비과세 대상 농지요. 또 감면 대상 농지요. 자, 우리가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했죠? 또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8년 제촌 자격 농지 양도소득, 요거는 감면 소득이라고 그랬죠? 비과세 소득과 구별하라고 그랬고, 얘네들은요,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배웠습니다.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 토지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또 그 다음에 경작상 필요이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고, 또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된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이런 거 했잖아요. 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비과세 감면 받으려면 하나의 어떤 그 요건을 통과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증받은 애들이잖아요. 그 자체 요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비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인 토지가 아니라 농지입니다. 불이익 주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장기에 짙은색으로 되어 있죠? 단기 X입니다. 단기 할부 조건일 때는 반드시 등기하고 양도했어야 돼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한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장기 할부 거래합니다. 자,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 거래를 해요. 그럴 때, 자, 보시면은, 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할부금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을로부터 첫해 할부금을 받고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자 매수인한테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어요? 아니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뭘 믿고 넘겨줘요? 그러니까 자 그럼 다시 을 입장에서 볼게요. 을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미등기항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요건 이제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요. 얘는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그래서 얘도 역시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항시 그 자산에 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이요. 아니, 내가 미등기항도한 이유가요. 법률의 규정 때문에 법원의 결정 때문에 내가 미등기항도했어요.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은 안 돼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순환에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4월 달에 여러분들 심화 일어나면서 어떤 그곳에서 그 수강생 얘기 한 번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 이 부분 강의했더니 꽤 오래됐어요 이게. 강의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어떤 수강생이 수업 시간에 그 저 수강생 많은데 손 들고 가지고 아니 그럼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 불이익을 주지 않으니까 등기 의지하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뭐 이렇게 했는데 교수를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수 찾아와가지고 아까 그 무허가 주택 그거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규까지 찾아가지고 그 예규 찾아가지고 보여줬거든요. 아 그런데도 또 뭐 그래서 가더니 제가 화장실 볼일 보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 교수님 아까 그 무허가 이랬다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내가 했던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생각나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겁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 의지하고. 동그라미 6번 7번 작년에 정답표로 나왔었는데 옳은 거 오르는 문제여서 자 6번 7번이요.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에 밑줄이 거져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거 저기가 안 되는데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요. 하여튼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등기 의지합니다.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25번 테마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있죠? 요거 별표 3개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가끔씩 나오는 건데 최근에 이게 지금 뜸해요 지금. 최근에 지금 뜸했기 때문에 작년 정도에 혹시 나올까? 개정 내용이 저 몇 년간 축적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또 개정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느낌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거라 요거 지난 순환에 안 배웠고 오늘 처음 이제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25번 테마는 오늘 처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에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배우면 앞으로 시험장 갈 때 계속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별표 3개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